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정일 지음 이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말하는 운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는요, 삶의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변하고 움직이는데요. 변화는 행운의 시작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보통 전성기는 10년인데요.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통 8년에서 12년을 주기로 운이 바뀝니다. 이를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 중에서도 가장 운이 좋은 10년을 전성기라고 하고요. 그러나 더러 인격적으로 좋은 구조가 형성되어 그 이상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운의 주기는요, 약 1년 2개월에서 2년인데요. 대운의 주기 안에서 변화합니다. 이른바 소운이 아무리 좋아도 대운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게 운의 원리입니다. 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요. 이런 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요, 세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요.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저항은요,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는 행운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든 변화라도 실제로는 행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모든 변화는 행운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변화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빨리 읽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흐름에는 무관심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한 생명의 소멸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듯이 변화는 내 성장과 행운을 약속합니다. 행운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요, 내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고 변화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행운을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행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더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인데요.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루가 좋은 일로만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불쑥불쑥 끼어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들은요, 내 감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일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상 만나는 거래처 담당자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불화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의 분노가 나를 향할 때는요, 피하거나 무시해야 합니다. 같이 반응할수록 행운을 불러오는 에너지만 소진할 뿐입니다. 행운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친구나 가족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 주위에는요, 귀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인, 즉, 운이 좋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야 행운을 만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인연은요, 소중하게 다루고 가꾸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귀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 그릇이 커지고 또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들도 술술 풀리는 행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 무시하기, 주변 섬기기, 이 세 가지 습관은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며 한숨 짓는 힘든 인생의 탈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칩니다.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행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마음이 좋아하는가, 편안한가,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은요, 나 자신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방향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를 결정하는 건 역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이, 이건 안 될 것 같다. 운이 따라주질 않아. 할 만큼 했는데 역시 나는 안 되는 운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좌절감이나 초조감에 미리 빠져버리면요, 에너지의 방향은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 위기처럼 보이는 일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플러스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작은 변화가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게는 노력한 것 이상의 행운이 따른다. 그렇기에 더욱 세상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과 다짐은요, 내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태도에서는요,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을 더욱 크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물론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에도 공손한 태도나 신중한 몸가짐은요, 불운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태도야말로 행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차이가 뭘까요? 주판알을 튕기는 현실주의자와 미래를 꿈꾸는 낙관주의자가 있습니다. 큰 행운을 거머쥐는 쪽은요, 후자입니다. 바로 낙관주의자인데요.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는요, 언제나 운의 그릇을 3에서 4 정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험적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도 5를 넘기기는 힘듭니다. 또 일을 추진할 때도요,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가능성보다는요, 불가능을 먼저 말합니다. 일어나지도 겪지도 않을 어려움과 장애물을 찾아내서 열거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는요, 진실을 외면하고 언제나 사실에 주목합니다. 스스로 능력의 한계치를 끌어내리거나 99%의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낙관주의자는요, 현실주의자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표를 정하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요,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행운은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자의 함정에 빠진다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절반도 누리기가 힘이 듭니다. 주변에 널린 비관론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꿋꿋이 이겨내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이 강한 낙관주의자인 우리들은요, 운의 그릇의 9까지 행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행운은 긍정적인 사람의 것입니다. 운은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바뀔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운의 과학에서 말하는 귀인을 만나서 행운을 얻게 되는 운수를 뜻합니다. 이때 귀인은요, 전혀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새롭게 가까운 사이가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때에 따라 만남의 인연은요, 여러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설령 운이 바뀌지 않는 시기라 해도 일을 추진하고 성취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요, 항상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운이 좋은 시기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과 운이 나쁜 시기에 나쁜 인연을 만나는 것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 방향이 반대일 따름입니다. 좋은 시기에 만난 사람이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요. 좋지 않은 시기에 만난 사람은요. 내 기대를 꺾고 일이 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시기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특히 인복이 좋은 사람들이 삼가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요. 상대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긍정하려는 태도입니다. 행운은 스스로 긍정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은요, 스스로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남의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누구는 실수를 안 하고 사나? 그 대신 그 친구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른바 인복이 많다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의 장점을 잘 키우고 활용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 사람이 지닌 장점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도 항상 감사해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만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운의 과학에서는요, 장점 하나가 10가지의 단점을 덮을 만한 행운을 불러온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장점을 키우는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요, 대개 가치관이나 스타일의 차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의 개성이나 매력으로 인정하고 평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 내면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행운도 달아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운은 내가 만드는 운명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운이 나빴어.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 객관적인 조건은 우리가 앞섰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운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능력 이외에 요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운의 영역으로 인정할 만한 요인으로는 타인의 조력, 타이밍, 환경의 변화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운이 좋은 일과 운이 나쁜 일, 이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운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생각, 말, 행동에는요, 공통적인 요소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도요, 당연히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운의 영역이 불규칙의 세계가 아니라 규칙의 세계임을 뜻합니다. 운의 영역은 규칙이 지배하는 과학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내 운은 내가 만든다는 운명의 원리도 일정한 규칙과 법칙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주 만물의 법칙이 바로 운의 법칙입니다. 때문에 어떤 결과 앞에서도 다른 무엇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행운과 불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요,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자신에게서 불운의 원인을 찾습니다. 잘못된 결정, 자본 부족, 인사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두루 살펴봅니다. 개인마다 불운을 불러들이는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문제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에게 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왔다면요,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운을 부르는 내 안의 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운이 좋은 시기에 크게 성장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행운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명학의 오래된 비밀인 행운의 원리와 기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